아니요. 비장애들 다 타니까 출발. 위에서 참 그 바쁜 시간에 좀 이렇게 다니지 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상버스만 기다렸다 타야 됩니다. 6대 중에 한 대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버스 10대가 와도 저상버스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예상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무려 17년이 됐는데요. 교통약자의 이동권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접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체 바닥이 낮고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1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저상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뒷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시설 역시 배려가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버스 승강장과 나무 사이의 폭이 좁아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승강장 밖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번엔 승강장에 세워진 장애물 때문에 경사판이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문턱을 낮춘 저상버스지만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에게 그분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휠체어 탑승객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일부 정류장에 저상버스 전용 탑승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무장애 정류장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오히려 시야 확보가 너무 안 돼요. 여기 전광판이 있지만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여기까지 다 서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보이지 않죠. 손을 흔들거나 이래야지 이제 정차해 주시고요. 일반 승강장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대기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림만 그려놓은 것 같은 가림막이 있거나 쉘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힘들게 버스에 탑승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가 안전고리가 너무 불안했어요. 한 개 장착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장착이 안 됐고 정차하고 이런 과정에서 넘어질 뻔도 했고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버스를 타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같은 불편함 속에서도 저상버스를 탈 수 있다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저상버스를 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까지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4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 버스 10대 중 3대꼴입니다. 경기도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보급률은 14.1%로 전국 최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타려면 10대 중 8, 9대는 그냥 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부천과 수원 등에 몰려있고 가평, 과천, 양평, 의왕 등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40%가량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서울에 사는 국민은 저상버스 타기 쉽고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타기 어렵네? 이렇게 저상버스 보급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그 고가 낮지 않습니까? 구불구불한 길이라든가 안개턱이 높다든가 이런 데는 다니기 어려워요. 저상버스는 이제 대부분이 CNG 버스거든요.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비용 문제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해주잖아요. 차량 구매비부터 손실 지원 등급까지 쉽게 얘기해서 중공영제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영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이 많이 크죠. 일반 버스보다 저상버스는 1억 원가량이 더 비싸 민간버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같은 차액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체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저는 지자체 수요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데요. 100%다 국회에서 반영이 안 돼요. 지방들랑 국대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좀 열악한 지자체라든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지자체에서는 수요를 좀 적을 수 있죠.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복고 보조금이랑 병행해 줘야 되거든요. 지방비만 갖고 있는 게 또 안 돼요. 정부의 보조금 같은 게 이제 절실하거든요. 국비도비를 매칭해가지고 받는 거여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한다던가 뭐 그렇게까지는 저상버스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논리에 뒤처지는 거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고 저상버스는 후순위가 되고 떠넘기지 말고 법으로 정확하게 의무화를 시키고. 국회에는 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버스의 대폐차 주기는 보통 9년에서 11년인데 교체 시 무조건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강제 조항을 둔다는 겁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과 이에 따른 기반 시설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환경오염 등을 감안해서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해서 자율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그 법을 근거로 예산 당국에서 좀 재정적인 투자라든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죠.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뭐 욕구 그런 것들은 비장애인과 똑같거든요. 저상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에요. 시민이면 누구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은 국가가 자꾸 배제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좀 보장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탕탕탕 지혜롬입니다.